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노후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 수익 등 달마다 들어오는 수입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같은 부분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은 늘어가는데 정년은 그대로다 보니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 은퇴를 하고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노후 대비책 중 하나인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주택 대신 농지를 담보로 한 영목이지론 대출 상품입니다. 2011년 첫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 9천여 건, 월 평균 지급액 95만 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으나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지연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상이 따로 있는데요. 먼저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농업 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는 3,7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농업인의 조건으로는 총 4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만 속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농산물의 재배나 수익이 있다면 증명이 가능하겠죠.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에 연속적으로 5년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 기간을 합했을 때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시구 읍면의 농지관리부서에 가서 농지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한 대상 농지의 조건은 첫 번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농지 보유기간과 거리 제한을 모두 충족해야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연금 신청인의 주소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접시군도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농지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도 가능하지만 공시지가로 계산된 농지 시세 대비 채권 최고액 15% 이내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나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분뇨, 농가주택 등이 있는 농지는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농지 면적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개발지역으로 지정 및 인가굿이 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농지도 제외된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농지연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은 신청자의 나이, 담보농지의 가격, 지급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따로 하여 정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금액의 90%로 산정합니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는데요. 종신형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이고 매월 동일 금액을 받는 정액종신형, 초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전후 후박형, 담보농지 가격의 30% 이내에서 일시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이 있습니다.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기간정액형과 경영 이항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에 받을 수 있는 월 지급금 상한 금액은 신청인별로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각자 월 300만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죠. 또한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이용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액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가운데는 100% 좋은 점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점은 첫 번째,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하나고요. 두 번째,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연금은 모기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좋아 보이는 농지연금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받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나 기간 만료 후 담보토지를 재구입 시 이자가 가산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을 받기에 결국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적용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0.5%를 가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부담률이라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죠. 위험부담 비용은 수면연장 등으로 장기간 연금 지급에 따른 미래 손실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단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위험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부담 비용은 약정 종료 또는 해지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총 상환하는 금액은 월 지급금 총액에 위험부담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지연금 채무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지연금의 개편 내용을 발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입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였고 선순위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에서 30%인 경우에는 일시인출형 가입 후 기존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인출형 가입이 허용됩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 경력 30년 이상인 장기 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에서 10%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상품 전환과 중도 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 등기 및 신탁 등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상품 변경은 상품 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하고 중도 상환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 채무액 중도 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해 채무 부담에 따른 해제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노후 대비책 중 하나인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농지연금이 전적으로 노후자금이 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는 방법입니다.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